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은 십자봉이 떠졌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세력들. 오늘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실 건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보자고요.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이 시가를 띄우고 뭐죠? 이 고가를 높이는 흐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한 대로 시가를 띄우고 또 잘 지지를 하면서 위로 수급이 붙어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무려 장중에 6%나 상승을 해줬죠. 우리 기술도 보죠. 자, 우리 기술도 제가 말한 대로 무려 오늘 시가를 3.5% 잘 떠줬어요.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했죠. 자, 그렇다고 우리 너무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권에서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5일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땠죠? 종가상으로는 지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르긴 오른 거예요. 3% 올랐죠. 네, 오르긴 오른 거다. 자,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20시간 전에 올려드렸는데 무려 8,200분이 넘게 봐주셨고 좋아요도 무려 944개나 달렸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1000개 한번 욕심 좀 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 전에 이 좋아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기술 여기를 다 유지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이 신고가를 더 갱신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이 신고가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와 댓글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좀 호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호재. 자, 호재는 나와줬죠. 뭐가 나왔죠? 자, 이 대통령 내달 1일부터 4일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이 있다. AI와 원전 등을 논의한다. 호재죠, 호재. 정보 호재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전날 미국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 이란 전쟁 이슈가 점점 더 가시화가 되면서 지금 투심이 살짝 꺾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오늘도 강했지만 그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점을 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원자력 종목들을 다 지켜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한 5일선을 지키고 오늘 시가를 띄우고 수급이 붙어줬죠. 우리 기술도 5일선을 지켜준 겁니다. 자, 보통 파워텍은 좀 더 약한 종목이지만 여전히 이 11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이 원자력 쪽이 고점을 치진 못했지만 차트를 이 지켜줬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날의 이 십자봉까지는 우리가 좀 버텨보자.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날과 같은 음봉을 한번 견뎌내야지 또 위로 열리는 상승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날도 여러분들에게 버티자고 했던 거는 뭐였어요? 이 상승을 위해서였죠. 이 마이너스 10%를 견뎠더니 위로 60%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봉을 기준으로 깨짐이 발생되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버텨보자. 아시겠죠? 그럼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냐면 이 11이동 평균선이 올라와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 1차 상승 이후에 이 조정 구간만 보더라도, 자, 다들 보셨겠지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급등하던 주가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5일선과 이 12일선에 대한 이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탈을 할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방향성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기술은 상방으로 방향성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5일선과 10일선이 횡보를 하면 이격이 좁아져요. 그리고 나서 터치를 했을 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1개월 정도 조정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지금 2차 상승 이후에 나오는 이 조정은 이 일본의 조정파보다는 더 짧게 발생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 이 1차 급등 때는 시장이 이 종목의 재료가 이 진짜인지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구심을 가지죠. 의구심을. 그래서 이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 2차 급등 이후에는 확신이 생긴 이 대기 매수세가 많아지죠. 대기 매수세. 즉 의구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더 길게 나오고 그 조정에 대한 길이도 짧아지는 겁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보다 한 발 늦기 전에 이 올라타려는 그 심리가 강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상승 때는 과거에 물려있던 이 장기적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소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상승 이후에 대한 조정은 이미 한번 이 청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1번에 대한 구간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조정이 짧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주식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즉 조정 기간이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추세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우리 기술보다 강력한 종목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현재 이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가권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해 주냐 마느냐가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줄 건데 우리가 이 앞에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 시기를 지레 짐작할 수가 있죠.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이 매물을 소화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거래량이 최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감을 해요. 급감을. 그리고 나서 증가를 하면서 뭐가 나오더라? 방향성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거래량이 어떻죠? 이때와 똑같이 엄청나게 이제 급감을 하고 있죠. 즉, 이 방향성을 알리는 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거래량도 지금 문제가 없고 이 패턴들, 이 흐름들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주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자,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바뀐 건 없습니다. 이 십자봉이 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1선이 다음 주가 되면 더 올라와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횡보를 잘 유지하면서 이 닿는 시기 있죠. 시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우리가 노리는 다시 이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금 전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요? 1일에서 4일까지래잖아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물론 그 시기가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방향성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 시기에는 이 우리 기술과 같은 올 이동 평균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가 말한 대로 횡보를 하면서 이 10일 이동 평균선이란 게 올라와 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상승하던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전환을 하는 시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런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럼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그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 분봉만 계속 쳐다봤어요, 저는. 왜? 이 분봉이 깨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잘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안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제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말한 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면 그 과열이 올 때 있죠. 그때는 이제 고점이라 판단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지금 보는 이 분봉에서 아니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 깨지는 그 그림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좋은 종목들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예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